나는 너에게 거의 아무 여자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거야. 그를 밤에 잠 못 이루게 하고 너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네 몸이 아니야. 그것은 네 사진도, 네 달콤한 메시지도, 심지어 너희의 가장 열정적인 순간의 기억조차도 아니야. 그를 정말로 놓아주지 않는 것은 바로 수수께끼야. 그가 아직 너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그 감정 말이야.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끊임없는 생각이 되고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 그들이 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여기에 거의 아무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어. 네가 예측 가능할수록 그는 너를 덜 생각해. 네가 더 많은 감정적 신비로움을 풍길수록 게임이 아니라 차분함, 침묵, 깊이. 그가 너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져.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적 연결이 시작돼. 하지만 그러려면 현명하게 말하는 법이 있어. 그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는 방법 말이야. 구걸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관심을 구하지 않고, 대신 그를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이 등장해. 바로 그 질문 하나. 네가 올바른 순간에 던지면 그가 온밤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릴 거야. 상상해봐. 늦은 밤, 집은 고요하고 그는 어둠 속에 누워 있어. 그리고 갑자기 네가 던진 그 질문을 떠올려. 그것은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어. 무슨 생각해? 나 무슨 일이야? 같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어. 그 자신도 몰랐던 현의 한 줄을 건드린 무언가. 그 질문은 그가 너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게 만들었어. 네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그의 한 면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은 그 기억을 가지고 놀고 이리저리 돌려보고 의미를 찾고 네가 그 말을 했을 때 내 눈빛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해. 예측 가능한 여자는 잊혀져. 하지만 그를 생각하게 하고 그가 스스로를 다르게 보도록 부드럽게 도전하는 여자는 그의 정신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되는 거야. 네가 이런 감정적 신비를 풍길 때 너는 차가운 게 아니야. 온전한 거야. 너는 마치 매혹적인 이야기를 약속하지만 모든 장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는 책 같아. 너는 그에게 계속 읽고 싶게 만들 만큼만 주는 거야. 그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 궁금하게끔. 너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아. 의미로 가득 차 있어. 너의 차분함은 무관심이 아니야. 그것은 안정감이야. 너의 깊이는 복잡함이 아니야. 내적인 충만함이야. 그리고 네가 던지는 그 질문. 완벽한 순간에 즉각적인 답을 원하지 않아.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자라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더 커지길 원해. 그것은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문들을 여는 열쇠가 돼. 다음 날 그가 일하거나 운전할 때 너는 다시 그의 생각 속에 떠오를 거야. 네가 연락해서가 아니라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가 너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돼. 이것이 오래 남는 연결이야. 육체적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이것이 그를 다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자석이야. 그의 이성이 그에게 너를 잊으라고 말할지라도. 왜냐하면 네가 그의 욕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야. 그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호기심을 깨운 거야. 그리고 이것, 나의 친애하는 친구여.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관심을 진짜 집착으로 바꾸는 거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밝히기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왜 그것이 효과적인지. 남자들은 대부분 감정보다는 논리에 살아. 그들은 통제권을 유지하고 빠른 대답을 하고 자신들을 직면하게 하는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해.
하지만 네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흔들 때,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 때, 그때 공백이 생겨.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끊임없는 생각이 태어나. 그래서 이 질문은 주의를 강제로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심지어 그가 너를 잊으려 할 때조차도.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 안에서 자기 성찰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흔적이 남기 때문이야. 하루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잠재의식에 닿는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이 질문은 바로 그것을 해. 호기심, 향수, 의심을 자극해. 세 가지 감정이 그를 너와 연결해. 네가 곁에 없을 때조차도. 그래서 그와 대화할 때 그를 몰아붙이지 마, 압박하지 마. 그를 차분히 바라보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해.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즉각적인 답을 기다리지도 마. 왜냐하면 이 질문의 힘은 그 순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있기 때문이야. 네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은 질문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해. 남자들은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고 행간을 읽고 조작이나 필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훈련받았어. 그래서 너의 태도는 완전히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해. 불안한 에너지를 풍기면 안 돼. 나는 네 답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눈빛도 안 돼. 며칠 동안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걸 드러내는 몸의 긴장도 없어야 해. 그는 그것을 느낄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맞서는 순간 그의 방어 기제가 작동해. 네가 남자를 몰아세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질 때, 예를 들어 왜 연락하지 않았어? 우리는 대체 뭐야? 우리 사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의 뇌는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해. 그는 벽을 세우고 방어 태세로 들어가고 도망칠 길을 찾고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형식적인 대답을 준비해. 그 상태에서는 네가 하는 말이 그에게 진정으로 닿지 않아. 압박은 같은 효과를 내. 단지 더 나쁘게. 네가 그를 압박하거나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네 몸이 나는 지금 답이 필요해 라고 신호할 때 오직 한 가지 결과만 얻어 그가 도망치고 싶어진다는 거야. 남자들은 감정적 압박에서 거리를 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것을 자유의 상실,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경험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느낄 때 물러서고 닫혀버려. 이전에 진짜 감정이 있었다 해도 압박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 그를 차분히 바라봐. 가벼운 미소와 함께. 그리고 놓아버려.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의 예술이 시작돼. 네 시선은 강렬해서는 안 돼. 애원해서도 도전적이어도 안 돼. 그것은 차분해야 해. 마치 네가 스스로와 완전히 화해한 것처럼. 마치 그 질문이 그냥 너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처럼. 무게도 숨겨진 의도도 없이. 네가 그를 그런 평온으로 바라볼 때 안정감을 전달해. 너는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내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네 시선은 특별한 품질을 가져야 해. 마치 감정적으로 더 높은 곳에서 그를 바라보는 듯이. 오만하게가 아니라 내적 평화에서 나온 듯이. 이미 화해한 듯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것과. 드라마, 두려움,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듯이. 이 평온함은 자석 같아. 왜냐하면 드물기 때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불안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 누군가 진정한 평온함을 가지고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껴. 그것은 끌림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그 가벼운 미소, 크지도 긴장되지도 아양 떠는 것도 아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 네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그가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미소. 비밀스러움과 향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긴 미소. 살아온, 배운, 성장한 사람의 미소. 더 이상 옛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의 미소. 그 미소는 힘을 가지고 있어. 무장을 해제시켜.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립을 예상하다가 대신 진실되지만 신비로운 따뜻함과 마주할 때 그의 뇌는 그것을 즉시 처리할 수 없어. 그는 호기심의 상태에 머무르지. 그 미소는 무슨 뜻일까?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왜 그녀는 그렇게 차분할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열린 상태에서 너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경고 없이, 준비 없이, 불필요한 맥락도 없이. 네가 그것을 마치 바람에 깃털을 던지듯이 말해. 가볍고 자연스럽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 채. 설명도 없이, 변명도 없이, 즉각적인 답도 기다리지 않고.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우리는 인간으로서 침묵을 채우고 우리의 말을 설명하고 상대가 우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의 강박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기술의 마법을 파괴하는 거야. 네가 설명하면 그냥 생각했어. 또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하면 질문의 모든 힘이 사라져. 설명은 불안을 드러내. 그것은 네가 스스로도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리고 그것은 그를 즉시 자기 성찰에서 끌어내고 그를 우월한 위치에 두게 돼. 아, 그녀는 불안하네. 그녀는 내게 뭔가를 원하네 아니야. 질문은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해. 지팡이도, 맥락도, 약화도 없이.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술 작품처럼.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시처럼. 바로 그 모호함, 그 신비로움이 그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변명하지 마. 그냥 궁금했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봤어라든지 어디선가 읽었어라고 말하지 마. 어떤 변명도 네가 방어해야 할 무언가를 했다고 믿는다는 고백일 뿐이야. 네가 스스로 네 질문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 확신은 가장할 수 없다. 네가 그 질문의 가치에 진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는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무게를 준다. 가장 어려운 거, 즉각적인 답을 기대하지 마라. 그를 바라보며 서 있지 마라. 대답을 기다리면서 침묵을 다른 말로 채우지 마라. 그래서 무슨 생각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마라. 그 순간 너는 네가 쌓아올린 긴장을 무너뜨린다. 기억해라. 이 질문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씨앗은 계속 지켜보거나 재촉한다고 자라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에 자란다. 이 질문은 그의 마음에서 싹트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 그가 그것을 처리하고 곱씹을 수 있는 시간, 운전할 때, 샤워할 때, 밤의 침대에서. 네가 즉각적인 대답을 기다린다면 그는 피상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네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물러선다면 그 질문이 그의 심리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을 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그녀는 내게 이것을 물었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녀는 내 안에서 무엇을 본 걸까? 질문을 던진 뒤 짧게 멈출 수 있다. 두세 초 정도. 마치 그가 원한다면 무언가 말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가라. 아니면 더 자연스럽게 작별 인사를 해라. 가야 해. 나중에 보자. 아니면 단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떠나라. 이 조용한 물러남이 완벽한 원을 완성한다. 이제 질문은 공중에 매달린 채 남는다. 해결되지 않고, 설명 없이, 마무리 없이.
그리고 인간의 뇌는 열린 결말, 해결되지 않은 질문, 설명되지 않은 수수께끼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고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할 때 그는 너를 생각한다. 바로 그것이 목적이다. 내가 없을 때 네가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니? 이것이 질문이다. 다시 읽어라.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네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싶어, 나를 생각해 라는 변장된 질문이 아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전략적이며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 이 질문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겉보기 단순함에 있다. 복잡한 단어도, 뒤엉킨 구조도, 고급 어휘도 없다.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왜 효과적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는 극소수이고, 그것을 올바르게 쓸 감정적 힘을 가진 이는 더더욱 적다. 이 단순함은 기만적이다. 무해하고 순진해 보이며 그저 스쳐가는 호기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고요한 표면 아래에는 심리적 깊이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것은 빙산과 같다. 보이는 부분은 작지만 보이지 않는 밑부분은 거대하다. 바로 그것이 이 질문을 강력하게 만든다. 그것은 방어 기제를 활성화하지 않는다. 위협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난도 필요도 요구도 아니다. 사려 깊게 들린다. 진정한 관심처럼 단순한 나 좋아해 혹은 나랑 같이 있고 싶어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아와 자존심 너머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한다. 여기에 이 질문의 진정한 천재성이 있다. 너는 그에게 너에 대해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구한다. 너는 그를 자기 성찰로 이끌고 그의 감정 깊은 곳으로 그가 의식적으로 탐구해 본 적 없는 영역으로 이끈다. 남자들은 특히 감정적인 관계에서 종종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산다. 그들은 느끼긴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왜 느끼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은 그저 감정에 따라 행동할 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것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덜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자동 조종을 깨뜨린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게 한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묻게 한다. 그녀가 없을 때 나는 정말로 무엇을 느끼는가? 안도감, 공허함, 무관심, 불안감. 그리고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는 스스로에게 잔혹할 정도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진정한 힘이 시작된다. 그는 자아와 자존심을 넘어야 한다. 자아는 그에게 말한다. 너는 그녀가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 지내. 그녀에게 이런 힘을 주지 마. 자존심은 말한다. 약점을 보이지 마. 아무것도 드러내지 마. 그러나 이 질문은 그를 더 이상 자아로 대답할 수 없는 위치에 놓는다. 그는 더 깊고 진실하고 진정한 곳에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질문은 나 그리워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아는 이에 쉽게 무심한 가끔으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은 네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니? 내가 없을 때 네가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 진짜로라는 단어가 결정적이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완전히 정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적 긴장을 그의 정신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는다. 네가 습관 때문에 그리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네가 필요한지 이해하려 애쓰면서. 이것은 완벽한 덫이다. 그러나 조종적이지 않다. 그것은 단지 그가 자신을 진정으로 알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습관적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쉽게 설명되고 쉽게 합리화되고 편하다. 물론 가끔 그녀를 생각하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녀는 내 일상의 일부였어. 그것은 피상적이고 무해하며 안전하다. 진정한 자기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네 안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채우는 무언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네 존재 혹은 부재가 그의 정서적 상태를 실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네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취약하다. 그것은 두렵다. 그것은 강력하다. 이제 그의 정신은 이 구분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이해하려 애쓴다. 나는 단지 그녀에게 익숙해진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정확히 무엇을 느끼는가? 그녀가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은 단지 덧없는 향수인가? 아니면 진짜 공허함인가? 그것들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다. 그것들은 시간 숙고 정직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는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는 너를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의 존재, 너의 부재, 너희의 순간들. 그가 그것을 할 때마다 너는 그의 정신 속에서, 그의 의식 속에서, 그의 감정 세계 속에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너는 대답하지 않는다. 너는 침묵이 일을 하도록 둔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질문 뒤의 침묵은 단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이다. 그것은 그가 5분 동안만 생각하는 질문과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붙잡고 있는 질문의 차이다. 네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공백이 생긴다. 그리고 자연은 공백을 싫어한다. 인간의 정신은 공백을 싫어한다. 대화에서 공백이 생기면 특히 감정적으로 충전된 어떤 것 뒤에 뇌는 자동으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 그것은 의미를 만들고 이해하고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네가 그 공백을 채우지 않는다면 설명으로도 네 자신의 대답으로도 순간을 희석시키는 하찮은 말로도 그는 오직 그 공간과 단둘이 남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정신은 그것을 스스로 채우기 시작한다. 생각들로, 질문들로, 분석들로, 감정들로. 침묵은 너에 대해 강력한 무언가를 전한다. 네가 정서적 긴장을 견딜 수 있다는 것, 네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네가 불확실성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 네가 깊은 질문을 던지고 단순히 기다릴 내적 힘을 가졌다는 것. 아주 소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드문 능력은 질문 자체만큼이나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 멈춤,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그의 정신이 그 질문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인간의 뇌에는 매혹적인 특성이 있다.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특히 감정적으로 충전된 무언가라면 정신은 강박적으로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머리에 맴도는 노래와 같지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 고요한 멈춤 속에서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질문은
단순한 문장이기를 멈춘다. 그것은 존재가 되고 거의 손에 잡힐 듯한 에너지가 되어 너희 사이의 공간을 채운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희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고 집중되고 강력하게 남는다. 그의 정신은 다시 그것을 들을 것이다. 내가 없을 때 네가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니? 그리고 또 네가 반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그것을 재생하며 처리하려 하고 의미를 주려 하고 진실하게 느껴지는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각 반복은 바위를 때리는 파도와 같다. 첫 번째 파도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도 뒤의 파도, 계속해서 바위는 변하기 시작한다. 마모되고 형성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렇게 이 질문은 그의 심리 속에서 작동한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조용하고 지속적인 영향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이다. 침묵의 공간을 오래 열어둘수록 그 영향은 더 깊이 스며든다. 그는 그 질문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 마치 듣지 못한 척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당신들 사이에 매달려 떠돌며 대답되지 않은 채로 요구하는 듯 남아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본성상 계속해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어떤 해답을 찾을 때까지. 그것은 당신이 그를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그의 의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이 방법은 부정적인 의미의 조작이 아니다. 당신은 그를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의 감정을 부정직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진정한 성찰로 초대하는 정직한 질문을 던질 뿐이다. 조작이란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조작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당신이 아닌 누군가인 척하는 것이다. 조작이란 그의 불안을 그를 통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진정성으로의 초대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초대다. 당신은 그 안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단지 이미 존재하던 것을 드러낼 뿐이다.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램프처럼 공간, 사물, 진실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당신은 단지 그가 마침내 그것들을 보게 도와줄 뿐이다. 그의 내면, 그의 진짜 감정 세계로 인도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선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도 않고 내면의 이야기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삶을 살아간다. 당신은 그에게 자신을 이해할 기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기회,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것,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 당신이 그가 인정하기 싫었던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를 그렇게 느끼게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이제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사람은 누구도 잊지 않는다. 이것은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실이다. 우리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렇다. 우리를 웃게 하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끌리는 사람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들은 피상적이다. 쉽게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한 번도 탐험해 본 적 없는 깊이로 인도하는 사람,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의식 속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그는 우리의 자기 인식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그 안에서 오래되고 귀중한 것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차이와 같다. 관광객은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떠난다. 그러나 고고학자는 그 장소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꾸는 무언가를 발굴한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관광객이 되고 싶지 않다. 당신은 그가 반드시 보아야 했던 진실을 드러내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다. 누군가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면 진정으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있고 정직하게 강력한 연결이 형성된다. 그가 자기 성찰의 장소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의 기억 속에. 그가 자신의 감정을 살필 때마다 그는 당신이 처음으로 그를 그곳으로 초대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가 무언가나 누군가에 대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지 자문할 때마다 그의 일부는 당신이 던진 그 질문을 떠올릴 것이다. 당신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의 감정적 성장을 촉발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변화의 순간, 그가 자신과 맺는 관계의 전환점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매력이 생겨나는 방식이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정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을 통해 매력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사라져서 상대가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며 쉽게 잡히지 않는 사람인 척한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강력한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핍에 기반한 매력은 취약하고 반응적이며 외적이다. 그것은 당신이 거리를 유지하고 드물게 남고 결코 완전히 가용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치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얼마나 나눌지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에서 비롯된 매력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내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이다. 그것은 당신이 물리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의 정신세계, 그의 내적 감정 풍경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데 달려있다. 정신에서 매력을 창조하면 당신이 가깝든 멀든 가용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당신은 이미 안에 있다. 당신은 그의 사고의 일부, 그의 자기 이해의 일부, 그의 감정 과정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두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정신적 매력은 깊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 욕망이나 피상적 감정을 넘어선다. 그것은 정체성, 자기 이해, 의식을 건드린다.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인간 경험에서 가장 지속적인 영역이다. 기억되기를 바라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잊히지 않을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필요와 힘, 희망과 확실성, 그의 정신 속에 자리를 구걸하는 것과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의 차이다.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의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의 생각과 결정, 의지에 의존한다. 그것은 약하고 취약하며 두려운 위치다. 그러나 잊히지 않을 지혜에서 행동한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기억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그가 기억할 것임을 안다. 당신은 그의 머릿속 공간을 구걸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차지하고 있음을 안다. 당신은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영향에 대해 확신한다. 이 확신은 오만이나 환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학을 떠받치는 심리학적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것을 했고 그것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알매서 나온다.
당신이 그 안에 쉽게 지워질 수 없는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에서 나온다. 잊히지 않을 지혜란 당신이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재미있거나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를 느끼게 만들고, 그를 의문하게 만들고, 그의 의식 속의 문들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열린 채 남아있을 문들을. 이 지혜는 당신에게 평화, 고요함, 확신을 준다. 그리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매혹적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절박하게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을 때, 그의 정신을 필사적으로 차지하려 애쓰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당신의 존재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낀다. 그것은 진정한 내적 힘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위에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 안의 힘이다. 그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의 정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다. 당신이 그 질문을 그런 상태에서 지혜, 고요함, 이미 잊히지 않는 존재라는 확신으로 던질 때 모든 것이 변한다. 그 질문은 다른 무게를 갖는다. 그 뒤의 침묵은 다른 품질을 갖는다.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다. 그는 당신이 말하는 단어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신 전체의 에너지, 당신이 발산하는 신뢰, 당신이 구현하는 깊이에 반응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정하고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매력을 만들어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속임수나 값싼 기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비범한 사람,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인간적 연결의 깊은 진실을 이해하며 그것을 성실과 지혜로 적용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남는 매력이다. 변화시키는 매력. 그가 단지 밤새도록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당신을 생각하게 하는 매력. 이 영상이 당신이 가진 고요함과 말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친구와 공유하고 댓글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더 지원하고 싶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댓글에서 우선권을 얻고 내가 진심을 다해 준비하는 독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